이상민과 사유리가 깜짝 결혼 소식을 전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상민과 사유리는 2014년 JTBC 예능 프로그램 님과 함께해서 부부로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은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커플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약 2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사유리는 최근 둘째 출산을 위해 충격적인 결심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6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의 게스트로 출연한 사유리는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면 정자 기증으로 출산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할 상대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라며 이상민에게 오빠도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라고 말했죠. 이상민이 나 너무 갖고 싶지라고 하자 사유리는 근데 정자가 없다고 들었는데라고 말하자 이상민은 없진 않다, 있는데 생존율이 낮고 건강한 정자 수도 적다라고 해명했는데요. 탁재훈이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이상민에게 가상 결혼이라도 2년 가까이 살았으니 정들 법도 한데 솔직히 반했던 거 맞지? 라고 추궁하자 이상민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탁재훈은 한술 더 떠 안 그래? 마음속으론 이미 고백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얘기 못한 거 아냐? 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자 이상민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런 얘기는 그냥 방송용으로 듣고 넘어가 줘라며 허둥댔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유리가 갑자기 끼어들어 맞잖아, 오빠 눈빛 보면 다 알았어, 서서히 나 좋아했던 거 라고 폭탄 발언을 날린 것입니다. 심지어 사유리는 우리 엄마도 오빠를 이서방이라 부르잖아, 다 알고 계셔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사유리의 돌직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오빠 우리도 구준엽 오빠처럼 10년 후에 만나 결혼할 수도 있지 않냐는 한마디에 이상민은 입을 틀어막으며 당황했는데요. 그런 얘기는 제발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라며 급히 수습하려 했지만 사유리는 대담하게 오빠가 진짜로 프로포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나? 좀 생각했지. 이 말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출연자들은 이거 무슨 드라마냐며 너스레를 떨었죠. 심지어 탁재훈이 그럼 이상민이 네 아이의 아빠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사유리는 주저없이 그것도 괜찮지? 라고 답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상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눈만 껌뻑이며 이거 다 편집되는 거지? 그렇지? 라고 혼잣말을 반복했는데요. 이어 사유리 아들 제니 이상민의 품에 안겨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사유리는 10년 전 부부였던 인연도 있고 젠 아빠 역할 좀 해줘라며 이상민에게 아들 돌보기 미션을 던지자 이상민은 그냥 삼촌으로 불러도 충분하지 않냐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젠은 그의 품에 쏙 안겨 있었죠. 이때 젠이 이상민을 바라보며 아빠 라고 부르자 이상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내가 진짜 아빠처럼 보여? 라고 물으며 진땀을 흘렸고 이를 본 사유리는 집 나간 와이프가 돌아온 느낌이야. 쟨 아빠한테 잘해드려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는데요. 사유리는 떠나기 전 이상민에게 특급 주의사항을 남겼는데 젠이 고추 만지면 오줌 쌀 거니까 바로 화장실 데려가야 해 라는 말을 듣고 이상민은 내 인생에 이런 조언을 받을 줄이야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젠과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자연스럽게 아빠의 역할을 소화해 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유리가 불쑥 꺼낸 질문은 더욱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젠에게는 아빠가 없고 오빠도 어렸을 때 아빠를 잃었잖아.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사유리의 질문에 이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아빠 이야기가 나올 때가 제일 힘들었지.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 따라할 수도 없고 나는 4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조차 없으니까 라고 대답하자 사유리는 어린이집에서 젠이 왜 나는 아빠가 없냐고 물을 때마다 막막했던 순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은 따뜻한 미소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빠 없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엄마가 젠한테 최고의 사람이잖아라며 사유리를 위로했죠. 그 후 이상민은 젠과 단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젠이 좋아하는 수영장을 설치했는데요. 이상민은 입으로 튜브를 불며 헉헉대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있었나라며 투덜댔지만 젠이 웃는 얼굴을 보자 뿌듯한 미소를 지었는데 수영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젠이 물속에서 남몰래 이를 보고 만 것인데 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라며 상황을 수습하려던 이상민은 더욱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모든 일이 끝난 후 젠이 춥다며 이상민에게 안기자 수건으로 젠을 감싸 안았고 젠은 이상민의 품에서 따뜻하다며 조그맣게 아빠라고 속삭였는데 이상민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유리가 돌아왔을 때 이상민은 젠이 나한테 아빠라고 했어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자 사유리는 그럼 아빠 역할 좀 더 열심히 해줘야겠네?
라며 웃었고 이상민은 쟤네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 가족에 이렇게 끼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2014년 JTBC 님과 함께 프로그램에서 이상민과 사유리는 가상 커플로 출연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은 나이 차이와 국적을 초월한 매력적인 케미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유리의 부모님은 이상민에게 사유리와 결혼하라는 말을 대놓고 하며 이상민을 진짜 사위로 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프로그램 종영 후 이상민이 사랑했었다, 유리아라고 말하거나 계속 만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애틋한 모습을 보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는데 사유리 역시 남녀 관계는 끝까지 모른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얼마 뒤 이상민과 사유리의 이야기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바로 크리스티나가 한 방송에서 옛날에 이상민이 사유리 언니랑 사귀었었다고 폭탄 발언을 던진 것인데요. 출연진들은 일제히 진짜야라며 소란을 피웠고 크리스티나는 웃으며 너무 사랑스러운 커플이었다, 방송할 때도 정말 잘 어울렸고 이상민이 사유리 언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보였다고 회상했죠. 심지어 손님들한테 과일을 술집 안주처럼 예쁘게 잘라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민이 정말 잘 노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덧붙이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했는데요. 사유리가 2020년 11월에 아들 후지타 젠을 출산하자 네티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사유리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사유리는 최근 둘째 출산을 위해 충격적인 결심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유리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출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웃긴 게 왜 백인 정자만 받냐, 흑인은 인종차별하는 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너무 소름 끼친다, 중국은 요즘 유행이라던데, 애는 무슨 죄야, 나중에 자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능력 되니까 혼자 키우는 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죠. 사유리는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정말 사랑했고 몇 년 동안 사귀었다가 이별했다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유리는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아기 갖고 싶다고 했고 그 남자는 싫다고 했다, 좀 슬펐고 미안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기 갖기 싫다고 하는 남자한테 내가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 슬펐고 화났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별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사유리는 제가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고백했는데요. 서양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일명 초이스맘은 해외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초이스맘은 일명 자발적 비혼모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기르는 여성을 뜻하는데요. 문제는 초이스맘의 출산이 한국과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다른 나라의 정자은행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정자의 주인에 따라 정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정자는 파란 눈을 가진 미남 대졸자의 정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대학을 졸업할 정도의 지능과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의 정자일 경우 빠르게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죠. 방송인 사유리는 비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해 화제를 모았고 일본 정자은행에서 서양인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유리는 저는 EQ가 높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분의 정자를 원했다라며 상대의 어릴 적 사진과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아이 아버지의 얼굴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유리는 정자 기증자의 인종과 국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건강과 EQ만 신경 썼다고 하는데 건강과 EQ가 높은 정자를 선택하고 보니까 서양인 기증자의 정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밝히길 애초에 정자은행의 동양인의 정자는 한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양인 정자 기증자가 매우 적은 건 동서양의 문화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박히게 한 사건 때문이기도 한데, 특히 2018년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정자 제공자를 밝혀달라는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이후 일본인 남성의 정자 기증이 급격하게 감소했죠. 그래서 현재는 일본에 있는 정자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정자 기증자의 국적이 대부분 유럽 국가라고 하는데요. 물론 의도적으로 유럽 국가 출신만 받는 것은 아니고 정자 기증에 대한 인식과 방법이 가장 잘 자리 잡은 지역이 유럽이라 그렇다고 하죠. 사유리는 아기를 정말 갖고 싶었기에 혹시 몰라서 난자를 30대 시절 따로 보관했고 노산이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못할 수도 있어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시험관 아기로 임신한 것인데요. 김구라와 함께한 TVN의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의 발언에 따르면 사유리가 한국에 온 이유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어서 홧김에 왔다고 합니다.
한편 사유리는 출산 전 임신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사유리는 임신 중에는 출산 후 거짓 발표까지 고민했다. 그냥 이태원 클럽에서 서양인과 만나 하룻밤 불장난을 했다가 임신을 했고 책임지고 싶어서 출산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려는 생각도 해봤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이어 그녀는 정작 기증보다 그런 원나잇으로 인한 임신 쪽이 현실에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유리는 노산이 위험하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며 아기를 낳고 700cc의 출혈이 있었다더라. 기절할 뻔했는데 의사가 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회상했죠. 이렇게 힘든 출산을 통해 아들을 품에 안은 과정에 대해 사유리는 신기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낯선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유리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니 더 예뻐진다.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전했죠.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에서 백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자발적 미혼모가 된 가운데 첫째 아들인 젠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자 기증을 통한 둘째 임신에 대한 소망을 고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발적 미혼모가 된 사유리는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모두를 놀라게 만든 새해 소망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젠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라며 자신의 소원을 가득 담아 붓글씨로 가족 1명 추가라고 적었습니다. 사유리가 둘째를 기원하자 시청자들은 충격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응원의 물결을 보냈는데요. 대박 언니 이번엔 결혼해서 아기 낳길 응원해요. 결혼도 안 한 채 자발적으로 엄마를 선택한 것도 대단한데 둘째를 갖고 싶다니 너무 놀랍네요. 그럼 내년엔 젠과 동생 볼 수 있는 건가요? 등의 댓글을 달았죠. 앞서 2021년에도 사유리는 둘째를 갖고 싶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사유리가 이상민을 마음에 들어하자 두 사람이 나이도 있는 만큼 결혼에 골인할지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민 씨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